TV 의료 분쟁 차트, 오늘은요 초등학교에 부임해서 아이들을 가르친 지 3년밖에 안 된 젊은 선생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자, 변호사님, 어떤 사연이죠? 네, 갑작스럽게 뇌종양 진단을 받은 30대 여성 이야기인데요. 완치될 것이라는 의사 이야기와는 다르게 수술 후 장애를 입게 되었고 가족들은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앨범 속에서 행복했던 신혼의 추억을 꺼내보는 두 사람. 하지만 아내 정민 씨는 그 기억이 도무지 선명해지지가 않습니다. 뇌 수술 후 마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한 아내. 기억력도 많이 떨어진 탓이라는데. 원래 직업이 뭐예요? 선생님이요. 하지만 유독 교사 시절 얘기만 나오면 기억이 나는 듯 울먹이는 아내. 이런 아내가 아이들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된 건 3년 전 봄 어느 날 갑자기 3cm 크기의 뇌종양을 발견하면서부터의 일입니다. 왼발. 간헐적인 구토 증세하고요. 그리고 약간 머리가 어지럽다고 해서 검사를 받고 나니까 그 이제 의사 선생님이 뇌종양이다. 빨리 서울 소재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옮겨간 대형 병원 의사는 뇌에 물이 들어차 있는 것부터 수술하자고 했답니다. 물기를 틀어주는 뭐 이렇게 우회 통로라고 하나? 그거를 물구멍을 하나만 뚫어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시술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한 30분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뭐 어금니 하나 빼는 정도? 그 정도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아내는 설명과 달리 3시간이나 흘러서야 수술실 밖을 나왔습니다. 수술 전 멀쩡했던 아내는 한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다는데요. 별일 없을 거라 여기며 안심했던 남편에게 의사는 갑자기 뇌출혈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교수님 말씀은 머리를 천공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출혈이 나서 시술을 하지 못했다. 그 말씀을 하셨고 뭐 한 며칠 지나면 머릿속에 고였던 피가 배익이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하지만 겨우 의식을 차린 아내는 이미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를 입은 후였습니다. 정작 종양은 방사선 치료로 거의 사라져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데요. 애초에 가자마자 방사선 치료나 사이버나이프를 한 번만이라도 했으면 환자가 이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대체 학교로 돌아간다던 아내의 바람은 왜 이루어지지 못한 걸까요? 자, 환자의 병명이 뇌종양이라고 했는데요. 병원을 찾았을 때 환자의 상태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 CT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이 사실 종양이 있는 부위인데요. 근데 환자가 받은 수술은 종양을 근치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이 아니고 예. 수두증을 해결하는 수술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몸의 뇌에는 실제로 이런 파란색으로 보이는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이 공간에는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물이 차 있게 되고요. 이 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뇌 주변을 전체를 돌고 저기 밑에 척추 끝까지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뇌종양이 이런 주변에 생긴다든가 이 주변에 생겨서 여기가 막힌다 그러면 당연히 이 윗부분은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서 점점 붓겠죠. 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수두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두증을 해결하는 수술은 이렇게 가는데요. 내시경을 통해서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딱 뚫어주게 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막힌 하수도가 뚫리는 것처럼 해서 뇌척수액이 흘러나가게 되고 수두증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수두증을 먼저 해결하고 후에 생긴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시술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단 말이죠. 난이도라든지 위험도는 어떤가요? 어려운 시술이나 뭐 부작용이 많이 나거나 난이도가 높은 수술은 아닙니다. 실제로 내시경으로 제대로 들어가서 뚫어주기만 하면 30-4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런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CT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안 보이던 이 하얀색 음영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출혈이 생긴 거죠. 어떤 혈관을 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건드린 혈관이 뇌의 다른 중요한 부분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산소를 공급해주는 기능을 못해서 2차적으로 장애가 남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수술을 할 때는 다 일일이 보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의사의 양심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교수님 연구실에 아마 수없이 찾아갔고요. 뭐 울면서 부탁도 여러 번 했고 정말 살려달라. 결국 의사는 자신의 부주의로 수술기구가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설명을 했답니다. 그 출혈로 뇌가 손상을 입어 영구장애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술 중에 본인이 무리하게 한 거는 인정을 하세요. 본인 잘못 인정하시고 의사 생활 10수년 만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정작 병원은 그 어떤 피해 보상책도 내놓지 않은 상황, 결국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해야만 하는지 내용 증명을 답답할 하나 뿐입니다. 띄웠죠. 네. 일단은 소송보다는 조정으로 하자. 묵묵부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의 양심까지 바라는 것은 무리인 걸까요? 평생 치료비를 감당해야 할 가족은 또 다른 고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인정을 했다면 네네. 법적인 문제도 명확해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통상적으로는 수술방에서 일어난 의료과실은 밝히기 어려운데요.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술한 의사가 직접 수술 기구에 의한 출혈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 손해배상액으로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교사이고 100%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년시까지의 일시소득, 연봉에 해당하는 소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병비와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의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의료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담당 의사의 솔직한 인정과 사과를 통해서 그 억울함이 풀렸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남은 과정도 상식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죠.